네,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불안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의 방향성도 크게 나오지 않는데요. 오늘도 이분의 해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네,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고 둘러봐도 제 눈에는 악재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좀,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 우리의 심리적인 측면이 더 이제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제 투심이 약화되는 게 악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 1년의 과정을 잘 봤을 때 조금 다르다. 예전에는 1년 전에는 2600을 이탈하는 과정, 지금은 반대로 2600을 돌파하고 회복하고 또 지지하고 다시 갈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쪽에다 좀 베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1년간의 과정 잘 참아왔다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00에 10명 정도가 버티겠죠. 네, 그 10명 버틴 분들이 우리 토마토 시청자 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응원, 격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뭐 긴축 우려감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코멘트죠. 뭐 긴축 우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개선 기대감, 뭐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일단은 네, 긴축 우려가 7월 달은 당연히 인상으로 가는 거는 거의 확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아들일 거를 왜 우려를 하느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7월의 인상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투심이 지금 지표나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좀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7월 이후에 한 번 더 인상을 진짜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나서 또는 이 긴축에 대한 이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우려감이 좀 투심의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게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저녁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또 외국인 수급은 오늘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특이한 거는 그래도 선물 계약 7천 계약 정도 매수 우위로 잡히면서 지금 코스닥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피가 그래도 조금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 0.3 정도 올라오고 있다는 게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 하락을 좀 속도 조절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락을 멈추려는 의지보다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하락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렇게 긴축 우려감이라는 거는 지금이 아니라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7월 달 외에 9월이죠. 이제 8월에는 FOMC 결정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이거를 역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월 확인할 구간이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7월에 25bp 인상하고 9월 네, 그 CPI가 나올 때 이제 또 다시 이걸 인상을 하냐 마니 이런 얘기들이 좀 크게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좀 우리 시장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락을 좀 멈추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2550 선을 회복하는 그 흐름으로 올라올 때 외국인 수급이 전환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약세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개별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스레즈 관련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관련된 종목 말고도 저는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일단은 제가 기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한 건 아닌데, 네, 공매도 세력의 좀 골탕을 좀, 네, 좀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100만 원을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황제주가 됐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네, 에코프로가 오늘은 무조건 네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에코프로 말고 저는 네, 에코프로 BM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에코프로 BM까지도 네 다시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올라오는 흐름으로 가는 거 이게 일단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장비주들 뭐
소재주들이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 PNT, 하나기술 이따를 뭐 리뷰를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무너진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서 옥석을 가려가는 거고 또 지난 금요일 이후에 이제 우리 시장은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실적들이 더 가시화되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들 더 갈 거고요. 그다음에 저점을 통과하는 회사들도 지금 바닥에서 잘 지지하고 있다는 거. 시장은 그 안에서도 힘든 안에서도 지지라인 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슈들이 계속 움직여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 순방에서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된 섹터들 원전, 뭐 재건 그리고 또 뭐 리비안 섹터까지도 좀 거래량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특히 지난주 또 강조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조선주 흐름도 지금 좋게 움직이는 오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몇 섹터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버티고 있고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거. 시장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더 강조하고요. 지금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좀 쉬면서 관망하는 거. 그리고 매매를 안 하더라도 네, 시장은 매일 체크하면서 봐 나가야 되는 거. 그런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한 주의 첫 거래일 오전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지수 흐름에 따라 이제 기분이 너무 들쭉날쭉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보니까 오후에도 봐야 될 여러 가지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이 하락이 어디서 멈추느냐가 제일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도 그랬는데 지난주는 그래도 월요일 날 아주 급반등 나오면서 기대감을 좀 갖게 했잖아요. 또 그때는 또 제가 약간 물 견지는 말처럼 좀 기다려 봐야 된다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시장도 양봉을 보여주는 거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리고 뭐 차트를 저는 맹신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차트잖아요. 가늠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 121선을 살짝 이탈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이탈을 할지 안 할지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2,500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좀 마음의 준비는 하되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50선을 회복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 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어쨌든 좀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은 12일에 그 발표되는 CPI, 네, 그거고 이제 대통령 순방 일정, 같이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대통령 일정 관련해서 뭐 좀 움직이는 빠른 종목들이 나오니까 요게 두 이슈가 한 주의 시장을 좀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이 CPI가 앞으로의 인플레 상황을 어떻게 볼지 그런 가늠자 역할하는 수준으로 이제 드디어 좀 체크를 좀 면밀히 해야 되는 그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번 CPI가. 그래서 이번 CPI가 그래도 둔화되는 게 느리더라도 좀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인상을 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때 어쩌면 우리 시장에도 수급이 좀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요. 그 CPI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살아나는 움직임 그런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 주에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순방 일정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출발하셨나요?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토 회의 참석하시고 이제 폴란드까지 해서 한 6일 이렇게 좀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 동안에 계속 이슈들이 나옵니다. 벌써 이슈가 나오고 있죠. 오전에도 뉴스 속보 제목만 이렇게 뜬 걸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이제 댐 관련해서 지금 벌써 재건 지원 들어가는 게 이미 있다는 식의 말이 좀 나왔습니다. 그 관련돼서 지금 움직임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전통의 종목들 뭐 데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좀 봐야 될 것들은 유신, 네, 그리고 히림입니다. 유신이 이제 최근에 잠잠하다가 오늘 급등 나오고 히림도 자리가 좋지 않은 자리에서 오늘 급등 나왔는데 제가 일전에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좀 성격은 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똑같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재미있게 표현해서 이제 뭐 게임 얘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플랜을 짜고 설계하고 그런 회사들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한미글로벌하고 히림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각광받는 거는 건설기계 관련인데 그래서 대모라든가 뭐 현대에버다임, HD 현대인프라 그다음에 뭐 이런 유신 예전에도 강한녀석대에서도 한번 유신을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쉬고 있다가 거래가 막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지금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정이나 이슈에 데모도 그렇고 뭐 자연과 환경도 그렇고 대통령 경제사절단 순방에 좀 같이 가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위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으면 다른 큰 것들이 좀 손실을 볼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회복하는 그런 투심을 마인드를 갖고 대응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봐야 될 섹터들은 방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폴란드에서도 좀 좋은 소식 나온다 이렇게 지금 아침에 뉴스에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방산 관련주에서는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위주로 해서 대형주 움직임 보면서 작은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도 마찬가지죠. 제가 일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뭐 정신 놓고 뭐 수급이 들어왔던 두산에너빌리티 그 움직임 보면서 작은 종목들 제일 빠르게 반응하는 애들은 뭐 G2파워라든가 일진파워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잊혀졌던 종목들 있죠. 뭐 보성파워텍이라든가 뭐 한신기계, 에너토크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빠르게 먼저 상승이 센 애들 그리고 거래량이 많아지는 애들 위주로 보는 게 낫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해서는 이런 건설기계 말고도 뭐 새로운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신재건 관련 섹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건 너무 좀 많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보다는 그 뒤를 쫓아가는 건설 장비주 중에서 실적이 지금 이제 곧 발표될 그리고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는 것보다는 손실을 적게 가져가는 종목들 실적이 기반된 애들은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눈여겨서 봐야 될 종목 섹터는 항상 최근에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조선주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흐름이 지금도 보게 되면은 일전에 여기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1승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네, 이런 1승 그다음에 뭐 DK라 그다음에 뭐 KPS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HSD 엔진 그다음에 뭐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뭐 조선선제 이런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뭐 성광밴드라든가 태광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지난주에 시장이 흔들려도 수급들이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면 네, 그 안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재밌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이슈는 뭐가 있냐면 카타르에서 지금 하반기에 대규모 발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 특히 고부가 가치 관련된 LNG 관련된 쪽으로 좀 부품주도 선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흑자가 유지되는 기업을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역발상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역발상이라는 게 거꾸로 생각한다. 뭐 청개구리 같은 게 이게 아니라 앞으로 멀리 본다는 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일단 1차 시세가 나왔던 반도체나 2차 전지들 보게 되면 쉴 때 옥석을 가려서 앞으로 당연히 이거는 성장을 할 수 있고 업황이 개선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쉴 때 이렇게 시장이 밀려 있고 그 종목들이 거래 없이 그래도 버티고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역으로 좀 조정이다. 이거 진입할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더 효율적인 네, 이런 하락 시장에서 너무 인상만 찡그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국 UAE 정상회교 후속 조치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방 이후에 체결된 무역 투자 관련된 것들 4대 핵심 협력 분야 관련된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일정들이 좀 있다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K카 최대주주 지분 매각 공시 관련 이제 답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K카 관련 움직임 좀 살펴볼 필요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황제주가 된 에코프로
예, 그 형제들, 그룹주들이 10일 날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면밀히 보고 실적 나오기 전에 시세가 나오면 예,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일에 BTS 예, 전국 솔로 앨범 나오죠. 그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SM도 예, 알짜 자회사 매각 공시 기한이 14일 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기업들 뭐 SM, CNC나 뭐 키스트나 이런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면서 오후 시장 이번 한 주를 천천히 네, 대응할 준비를 하는 그런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격보다는 방어 전략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오후에 봐야 될 부분들 많이 좀 키워드로 좀 뽑아 주시면서 좀 더 희망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목표가 도달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6월 들어서 이제 올라오게 된 종목 두 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6월 8일 날 말씀해 주셨던 하나기술입니다. 벌써 이제 3차 목표가에 도달했네요. 그래서 수익률이 공격보다 방어라고 해놓고선 굉장히 공격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시네요. 62%. 그리고 6월 19일 날 PNT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이제 슬슬 속도가 붙나 봅니다.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두 종목은 어떻게 AS 해주십니까? 네, 하나기술도 이제 장비주의 대표주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뭐 공개 방송 때도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마지막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목표가는 14만 원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데 상징적인 거겠죠. 이게 지금 6만 한 8천 원, 5천 원부터 올라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알 겁니다. 원금 빼놓으시는 거고요. 나머지를 갖고 정말 상징적인 14만 원 100% 또 한번 도전하는 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좋은 회사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이제 14만 원 요거는 마지막 목표가 설정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 더 가면 그거는 뭐 네, 제가 못 보는 네, 먼 미래니까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PNT는 다음 목표가 네, 요거 설정을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 목표가 6만 8천 원. 바로 직전에 고점입니다. 그거 돌파하게 되면 네, 수급도 잘 붙고 돌파하게 되면 네, 하나기술처럼 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네, 요것도 다음 목표가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과 관련해서 AS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추천주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제가 요즘에 조선주 자꾸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조선주 또 추천하겠군 할 겁니다. 맞습니다. 조선주인데요. DK락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조금 라면물을 끓듯이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오다가 좀 시장 때문에 좀 꺾였는데 오늘 이제 양봉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실적은 좋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올해까지 4년째 가이던스 잡힌 거 보면 영업이익도 매출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팅하고 밸브 전문 기업이고요. 당연히 조선 해양 플랜트 관련돼서 그리고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 설비까지도 이제 영역이 이렇게 넓게 돼 있고요. 당연히 이제 실적도 좋고 최근의 흐름에서도 거래량이 조금씩 수상하게 전체 섹터에 돌고 있습니다. 아직 DK락에는 거래가 이제 많이 붙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는 3년간 계속 성장도 하고 있고 BPS도 13,000원 부근입니다. 아직 저평가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림이 심하니까 쫓아가는 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죠. 낚시하듯이. 네, 낚시하듯이.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대놓고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BPS보다 좀 위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기로 볼 수 있는데요. 14,000원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K락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요. 몇 시에 진행되나요? 네, 오늘 2시 20분부터 함께하는 마감이고요. 제가 금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종목을 찾는 팁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